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12시에 정오에 녹화하는 방송인데요. 그래도 고고TV를 그래도 꾸준히 보시는 몇백 명이 계시니까 또 영상을 찍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잡탕이에요. 잡탕. 찌끄러기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원을 돌리거나 정치개혁을 할 수 없어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준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달을 말씀드렸는데 이준석만 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파괴력, 폭발적인 건 아니지만 생기는데 바보, 붕딱들이죠. 붕딱들. 이준석한테 기대는 얘네들이. 그 이준석의 신당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하나 올렸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이놈들이 이재명의 개딸들, 그 다음에 윤석열의 그 정권을 뺏기고도 박근혜를 깜빵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고발하던 그 늙은이들이 자유우파 앵그리 유튜버들이 돈 빨아먹는 걸 모르고 또 정치를 갖다 지들이 주도한다고 늙은이들이 그냥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개딸도 망하고 이쪽도 망하고. 요번에는 그 지난 총선과 같이 그렇게 큰 표차로 정당 국회의원 당선 비율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이준석이 중심으로 지금 원상이나 이낙연이가 이준석이 중심으로 하려고 딸려 들어가고 있어. 그 붕딱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정치를 했으니까 이 모양일 거예요. 이준석이 맛을 안 봤어, 그놈들이. 이준석이 따라다니는 펜코, 그죠? 20대부터 40대까지. 그들도 개딸과 다름없어요. 그들이 싫어하는 게 개딸이고, 그들이 싫어하는 게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브에서 이준석을 공격하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싸우고 있는 애들. 그놈들도 개딸과 마찬가지예요. 근래 보고 있으면은 유승민을 그렇게 욕해요. 유승민 잠에서 깨어나라 치탄한 잠자고 있다 막 하면서 왜 이준석 신당에 합류 안 하냐. 한심한 놈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김건희 그 뇌물 명품 뺏거는 그 김건희 특검법은 그 민주당이 총선 전에 제의를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로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이가 거부했음에도 그냥 지지율이 똑같죠. 여야나 윤석열이나. 그건 다 각인된 거고. 그거보다 더 큰 게, 김건희 명품 뇌물백 사건이에요. 또 그거보다 더 큰 게 김건희 고속도로의 사건이에요. 근데 명품백에 대해서 윤석열이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걔는 절대 사과할 성격이 아니죠. 근데 이번 주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아주 난망의 시대가 옵니다. 난망의 시대. 구정을 지나고 나면 구정이 2월 12일 끝나죠. 그때는 60일도 안 남아요. 완벽하게 윤석열은 지는 경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애들이 이재명이 있는 한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의 시나리오를 들어보면은 계양을에 이재명이가 출마하는 건 확실한데 주위 인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다 하고 자기는 총선 대표직을 노려놓는다는 설이 꽤 돌아요. 제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근데 그놈은 그럴 놈이 아닙니다. 지금 공천 파동이 여야에 다 지금 잠복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애는 중도층과 보수층에 이재명은 혐오적으로 찍혀 있어요. 저 인간 아니다. 응? 그럼 윤석열과 김건희는 저것들은 인간의 탈을 쓴 뚜꺼비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지탄받고 있죠. 그런데 이준석의 고통을 뚫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걔도 안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한 놈도 쓸 놈이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이준석이는
이재명이 나쁘냐, 윤석열이 나쁘냐, 그거로 정치 안 하겠다 그러는데 얘의 목적은 간단하죠. 윤석열을 약점을 공격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자기는 보수의 가치를 새로 찾겠다는 거예요. 음? 근데 얘가 보수가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고동진이라고 뭐 삼성전자 일부분 삼성전자 사장이 수십 명 됩니다. 그 일부는 고동진 반도체 신화를 갖다가 내일 국힘 입당을 발표한다 그러죠. 고동진 사장을. 그 다음에 민주당은 또 맞불로 현대차의 뭐 공영운 사장이란 친구를 섭외하고 있다 그러는데 공영운이가 과연 민주당으로 갈까요? 문화일보 출신인데. 그리고 그가 여론 같은 거, 정보 기획 같은 거를 그 분야에서 현대자동차 사장했는데 이재명 같은 생양아치한테 갈까요? 하여튼 고동진은 국힘 입당이 확실히 됐는데 경제인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고동진 같은 경우는 강남에 아마 공천할 거예요. 강남에. 그래서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인재영입 인사로선 이 판을 못 뒤집습니다. 인재영입 인사로는. 근본 원인이 이재명이요. 근본 원인이 윤석열과 김건희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조연에 불과해요. 한동훈은. 그거 띄우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 이준석 신당으로 들어가 보죠. 이준석 신당이 얘가 대표를 추대받았죠. 추대. 그죠? 야 이놈아 너 민주주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선거해야지 왜 추대해? 너희 당원이 뭐 5만 3천 명이나 된다며? 천하람이랑 나와가지고 온라인이 5만 3천 명이요. 오프라인에서까지 다 합하면 한 6만 명 된대요. 대단히 많다야. 너 당원 모집 당원들이 지금 다 있다면 임마. 선거로 해가지고 네가 당대표가 돼야지. 그래도 될 텐데. 그죠? 이준석 당이니까. 추대 같은 소리 하고 와 있네. 아유 징글징글하다 진짜. 골목대장 골목에서 장난하는 애들 같아요. 이준석이 끝까지 개혁을 하겠다. 보수 진보를 아우른다. 한번 아울러 봐라. 지금 현재 이준석의 지지자들이 대부분 탈진보한 애들이에요. 진보층이 많아요. 보수층보다.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그 2030, 40들을 보면은 40은 거의 보수가 없어요. 걔네들을 보면은 이재명이 실망해서 문재인이 실망해서 이준석한테 갔는데 그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2030 그 남자들을 보면은 강력히 반북 정책, 공산당 싫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2030 남자애들이에요. 걔네들이 30대가 제일 많다 그러죠. 12,000명 정도. 그 다음에 서울하고 경기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당원이 2030, 40 중심으로 50대도 조금 있고 그거 가지고 판 못 뒤엎습니다. 조원진이가 그러잖아요. 우리 공화당. 우리는 80명 당원 있어. 회비, 당비 내는 사람들이 45만 명이야. 근데 너 6만 명 가지고 뭐 한다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워낙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혐오가 강하므로. 그리고 우리 공화당 의원은 우리 공화당 5, 6, 70대들이죠. 당원들이. 근데 얘는 2030, 40이니까 그들이 온라인에서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근데 그 온라인상이 그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주도적인 세력은 아직까지 50, 60, 70이에요. 인구비도 제일 많고. 그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애들도 민주당 애들은 지금 이준석의 신당의 가능성이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민주당 패널들은. 근데 이낙연은 안 돼. 한석도 못 얻어. 미친놈들이다. 그럼. 분열 들어가는 거죠. 이관계 쓰는 거죠. 국힘과 이준석을 갖다가 갈라치우고 이준석이 국힘을 표를 잠식하도록 원하는 거죠. 이준석이 이놈아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천안함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출마 희망자가 1,500명이래요. 1,500명. 우리나라 지역구는 253개인데, 그죠? 그럼 다 내라, 이놈들아. 1,500명이나 되면 다 내. 근데 이걸 한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제 지도부가 구성이 됐죠. 나 진짜 코웃음 쳤어. 너무 한심하더라고. 이준석이 당대표,
그 다음에 천하람 이기인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 영향도 없어요. 동의원 하던데요. 동의원 천하람 이기인 허나가 최고위원이 되죠. 그 다음에 용남이가 정책위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김철건이가 사무총장이 되죠. 이건 전부 다 마이너스 4선 마이너스 5선 것만 모아놔서 마이너스 3선 마이너스 4선 마이너스 5선 뭐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 승리의 주역들이 그죠? 싸움을 더 잘하겠죠. 패배의 주역들이 싸움을 하는 것 중에는 남을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대표만 뽑아놓고 이준석이란 이 양아치만 뽑아놓고 지가 연대를 하거나 또는 합당을 하거나 또는 빅텐트를 한다면은 들어올 사람에 대한 자리를 놔둬야 되죠. 그렇죠? 얘가 항상 말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오늘도 나와서 조대 날리더라고. 얼마나 당선될 것 같아요? 하고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다다익선이다. 만에 당선이면 좋은데 최소한 원내대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미친놈. 원내대표는 가겠대요. 개혁신당 가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폭풍같이 국민이 지원이 들어가겠죠. 얘가 안철수를 평생을 이놈을 정치하면서 안철수만 쫓아내면서 공격한 놈이죠. 그렇죠? 그 안철수의 38선 오렌지 돌풍을 또 녹색 돌풍이죠. 당시에. 그리고 국민의 당으로 해서 지난 총선에서 세석인가 비례대표 얻었죠. 그럼 안철수는 국회의원 출마 안 했죠.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렇죠? 근데 안철수 지지율이 한 5% 정도 당시 나왔으니까 7% 난다 3명 얻었죠. 근데 얘는 그런 희생정신도 없어. 모든 게 지가 해야 돼. 이낙연도 지 밑으로 들어와. 원상도 지 밑으로 들어와. 금태섭이도 지 밑으로 들어와. 유호정이는 완전히 지 밑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했나 봐요. 기가 찬 놈이죠. 이 김종인 씨가 요번에는 실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김종인 씨가 왜 이러는지 이해는 가요. 근데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을 그 김종인 씨가 정치인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고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고 여명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준석한테 맡길 가치가 있느냐? 그건 더 아니올시다죠. 김종인 씨가 그 박근혜 비대위 그 다음에 문재인 비대위 할 적에 그죠? 박근혜 비대위 할 적에는 그뭐 경제 자유화라든가 또는 구태를 몇 명 쳐버렸죠. 공천에서 탈락시켰죠. 그 다음 이쪽으로 왔을 적에 그 누구죠? 이해찬이하고 정청래를 컷오프 시켜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사람을 자르는 게 이겨서 그렇게 공학적으로 민심을 읽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민심 읽은 건 오라. 김종인 씨가. 그런데 이번엔 틀려요. 왜? 이준석이라는 애도 지금 보면은 이해찬 같은 도구마에 갇혀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폭풍 같은 태풍 같은 제3지대를 건설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죠. 왜 착각에 빠졌냐? 민주당이 비대위를 해서 민주당을 총선에서 이기게 하고 박근혜 비대위에 가서 대선 이기게 했다는 것은 그 뒤에 75년 적통의 민주당 세력이 있고 합리적인 민주당 세력이 있고 김대중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이쪽에는 박정희나 김영삼 같은 합리적인 노태우 같은 합리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보수 진영 75년.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혐오적인 애들을 몇 명 치면서 선거를 이겨서 그 김종인 씨가 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준석이라는 애가 과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가치가 있고 동량이고 또는 보수의 적통인가? 그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제3세력 내각제를 항상 주장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내각제가 될 수가 없어요. 현존 구조로는. 저도 내각제를 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2년마다 막 바꿔버리게.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그 자리를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김종인 씨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데 아이고 숨차다. 그거 예명한테 후원 좀 하고 오세요. 후원 좀. 전번에 안지 윤진님 외에는 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루에 10,000원이 아니라
열흘 보름이 지나도 몇만 원이 안 들어오는 이 고고 유명 TV가 아주 죽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시작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얘네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지금 얘네가 그 유튜브 활동하고 그 다음에 좌파 시사평론에 많이 나가죠. 그죠? 요새 막 김어준이 가서 떠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입들을 가동시킨다는 거죠. 입들을. 이준석, 용남이, 그럼 자식 그거. 이준석, 용남이, 철건이, 은하, 허나, 또 천하람. 요 5명을 갖다가 입들을 가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이즈 마켓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유튜버 가고 좌파 시사평론가 가가지고 평론해가지고. 근데 말입니다. 그게 곧 끝나요. 그죠? 선거 출마자들은 60일인가 뭐 50일 후부터 방송 출연이 금지되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얘네들이 그 도구로 삼고 있는 노이즈 마켓 시장도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뭘 할 것인가?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나오는 정책은 갈라치기뿐이 없고, 그죠? 약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어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갖고 나와 그런 것뿐이 못 갖고 나와요. 정책이라는 거. 아니 대통령 영부인 특별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김건희를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해요. 잡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상식적인 인식이 없는 거지. 그걸 영부인 특별법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뿐에 장기술뿐이 없어요. 정책으로 할 수가 없어요. 2030, 40 일부 남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정책뿐이 발표 못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정책이 그렇게 되고 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얘네 신당이 성공하려면 현역들이 막 들어와야 돼요. 공천 탈락하거나 공천 경선에서 불안한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차후에 오는 게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낙연 같은 애하고 너 개항을 가, 너 광주 가, 또 이낙연이 또 그러죠. 숙고해보겠다. 충고 고맙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묻잖아요. 준석이 이씨 너는 어느 지역에 출마할 건데? 지는 말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 원산 같은 경우도 이낙연이가 이원욱 같은 경우가 그러죠. 너 광주에 출마하는 게 맞다. 이낙연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고 전남도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준석보다 갈라치기 하지 마라. 얘는 갈라치기 안 하면은 선거 전략이 없어요. 그 제일 멍청한 놈이 김종민이라는 놈이야. 소리 깨끗이 치는 놈. 나 그놈이 개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조홍천도 그놈도 굉장히 수가 얕아요. 내가 볼 적에 고고TV가 볼 적에는 고고TV 보통 사람 아닙니다. 걔네들 수 다 읽고 있어요. 대통령 수도 읽는 사람이 고고TV 아닙니까? 그런데 조홍천하고 김종민은 이제 완전히 이준석 오리알이 돼버렸어. 조홍천이 어디 나갈 거예요. 근데 이원욱 같은 경우는 586 출신이면서 그 김종민이하고 조홍천은 586도 아니에요. 이원욱 같은 애는 586 출신이면서 성북구 고려대학교 주위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욱이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 원상 3명 중에서는. 그 다음에 민주당 애들이 몇 명 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몇 명 더 나오면 원상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지금 계속 쳐내고 있죠. 원상 애들이나 이낙연이를. 이 등신들이야. 이준석이 지지율이 조금 나오니까 신당 지지율 걔한테 붙어가지고 연합이다 합당이다 연대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준석 걔는 지가 꼴리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연대를 하려 그럴 거예요. 그럼 이놈들은 그거라도 한다 그러면 이제 폭망하는 거죠. 응? 이준석 신당이 폭망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탈당파들이 폭망하고 합리적인 진보가 이낙연하고 그 원상을 지지하고 있는 걔네들이 이게 뭐야 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국힘 쪽에서 보면은 이준석의 이놈은 인간의 아저씨다. 생양아치 놈이시다. 그게 너무 퍼져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제가 그 언론만 보고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이준석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보수 진영에서 합리적 보수까지도. 얘네 지금 지도부 다 정해. 이제 대변인은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 보세요. 김칠건이가 사무총장이죠. 이놈은 잡탕이에요. 잡것이에요. 이놈은. 그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브에서 전라도 출신이라고 공격하는데 그거 여명은 지역색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죠? 전라도도 우리 땅이요. 경상도도 우리 땅이요. 전라인도 우리의 국민이요. 영남도 우리 국민이고 서로가 화합해서 말이죠. 조영남이 부른 하기장태 같이 살아야 되는 나라죠. 그런데 얘가 보니까 전과 오범이야 오범. 응? 김철건이가 그 전과 오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얘가 55살인가 그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586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 가지고 집회 시위법을 위반했는지 모르겠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어요. 응?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사유죠. 얘네가 지금 그 강서보선에서 김태호라는 애를 갖다가 어거지로 사면시켜 집어넣었다는 걸 갖다가 얘가 계속 공격하는 거죠. 민주세력이나 이준석이나 뭐 유승민이나 얘가 거기 강서을 출신이에요. 근데 얘 여력을 보면은 4분 출마해가지고 마이너스 4선이에요. 첫 번째는 2004년도에는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으로 갔고, 2004년도에, 이때는 노무현을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무소속으로 전라도, 얘가 전라도 고흥이 고향인가 봐요. 거기 출마했다가 톡 떨어졌고, 이놈은 맨날 나왔어. 2016년도에는 국민의당으로 가서 안철수 쪽으로 가서, 구로갑에 출마해가지고 톡 떨어졌고, 야, 이놈의 자식아. 안철수가 그렇게 밀어준 떨어지냐, 이놈의 자식아.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미래통합당으로 강서을에 출마했죠. 톡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죠? 얘가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적에 수행비서인가 수행실장을 했죠. 거기서 이준석의 성상납, 또 이준석의 접대를 갖다가 다 관리했다는 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이 대전 유성에 가가지고 뭐라는 놈, 까먹었어. 그 무슨 벤처회사 가가지고 7억을 각서를 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아치 조폭한테 투자하겠다고. 그 투자 안 했어. 왜 써줬냐? 7억 각서 주는데. 너 그거로 이 보수층에서 대단히 혐오적으로 시켰는데요. 그거는 명백한 거예요. 이준석의 성상납 또는 유흥 접대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고 쇼를 해서 7억 각서를 써준 거. 그거 왜 써줬냐 이거죠. 그래서 보수층한테는 아니 그리고 얘가 이제 선거전 들어가면 말이죠. 공천권 나면은 형편없이 이놈 때문에 당할 거예요. 김철근이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용남이 들어가 보죠. 용남이는 오전 4패 오전 4패. 일성한 것은 보궐선거 2년치뿐이 안 해봤어. 이게 얘가 똑똑해요. 용남이가 그동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얘는 평생을 보수로 살아온 거야. 김철근 같은 경우는 얘는 짜리한 놈이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민주당 세력도 아니고 항상 선거에 이기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놈이죠. 이준석과 같은 놈이 김철근이에요. 용남이는 5선을 오전 4편인데 맨날 떨어져. 평생을 보수로 살아오니까 살은 애가 검사 출신이고 소년급제 안 하니까 얘가고 원희룡 그런 애들하고 동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원희룡 나경원 뭐 이런 애들하고 똑똑하다는 거죠. 나이는 한 5살 적으면서 맨날 새누리당에만 했는데 다 떨어져. 마이너스 4선짜리야. 그리고 보궐선거가 국회의원 2년뿐이 안 하네야. 얘가 정책위원장을 한다고요? 무슨 정책? 주식 정책? 주식은 귀신도 모르는데 주식을 제도를 아무리 고쳐봐야 폭등 안 합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냥 압승을 해버리죠, 우리가. 거기서 용인에서 톡 떨어져, 얘만. 그죠? 그리고 뭐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버 까는 거를 보면은 얘가 뭐 보좌관을 폭행했다, 뭐 그런 건 큰 영향이 없고, 그거 여명이 말하는 거는 김철근이가 마이너스 4선인데 뭐를 승리의 견인차가 되며 이준석 잡탕당해서 김영남이도 마이너스 4선인데 무슨 승리의 견인차가 되며 잡탕당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허은하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은 물론 허은하 같은 경우 음주중과 2년 2번 그거를 갖다가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로 뽑은 것도 잘못이냐. 걔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애니까 그거를 갖다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지 메이킹은 네가 뭐가 했냐? 4년 동안 국회만 무너뜨렸지 시끼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야? 이씨의 이미지 메이킹을 담당한다 그러는데 얘는 비례대표가 목표죠. 음주운전 2범짜리가 지금 최고위원이 됐어요. 이런 게 앞으로 보수층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고 진보층에서도 공격을 받을 거예요. 너희가 이재명을 그렇게 욕해놓고 똑같은 놈들만 있네? 철근이 마이너스 정가 5범이고 은하는 말이야 음주정가 2범이네? 너희가 다른 게 뭐야? 너희가 뭘 개혁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차차 총선 전국에 들어가면 공격을 받고 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예요? 얘네가 최고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모였지. 30년을 보고 뭐였겠어요? 용남이 너 임마 30년은 85, 90 다 돼간다. 철건이 너 90 다 돼간다 임마. 그때까지 해라. 허나 얘는 100살이 얘도 한 40대 주니까 너 한 70대 된다. 할머니 된다. 해봐라 임마 그때까지. 그런데 이런 용량으로 혁신을 한다고 계획을 한다고 개혁신당을 차렸는데 명망가가 안 온다는 거죠. 국민들이 인정한 애들이 없다는 거죠. 안철수 같이. 그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호정이라고 있죠. 얘는 지독한 페미니스트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페미니스트 해야 돼 우리나라는. 그리고 게임에서 다니다가 뭐 노조 투쟁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가짜야.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 뭐 껄떡껄떡거고 컴퓨터로 몇 번 넣은 거야. 그거를 그냥 정의당에서 기호 1번을 준 거야. 걔가 요새 금태섭이하고 여성 징병제를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100% 반팸이야 얘는. 근데 그 이준석 그 쓰레기들이 따라다니는 쓰레기들이 팸이는 안 돼. 우리는 반팸이니까 이준석이 그거 가지고 이제 남녀를 갈라쳐가지고 이때까지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받아들이겠대 이준석이가. 유호정을 팸이 반팸을 떠나서 받아들이고 여성 징병조 대해서는 토의할 가능성이 있다. 아주 잡탕들만 모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공하겠어요 여러분? 얘네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기상을 응원해. 근데 그 기상이 아니라는 거죠. 기가 빠진 걸 어떻게 말풍선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번에 완벽하게 착각을 해요. 얘네들이 지금 대단한 거 잠재력과 포텐셜한 파워가 있고 또는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것 같으면은 지금 구름대처럼 이준석 신당으로 사람이 모여야 돼요. 현직의원, 전직의원도 문병호 하나뿐이 없잖아요. 용남이는 2년짜리 뿐이 안 되니까. 이거 말이죠. 애들이 장난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언론들이 코인 따먹기, 인터넷 그 클릭하면 수익 광고 따먹기로 이걸 갖다 막 크게 때리는데요. 또 국힘놈들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건 뭐야? 보수를 공격해? 기사도 안 내고 이러고 있죠.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고의 여명은 얘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안 됐잖아요. 그죠? 약자를 공격하고 얘는 지 도구마, 이상한 도구마에 갇혀 있죠. 약자를 공격하고 지만이 만물의 중심이라 그러죠. 안철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조지던 놈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오렌지색도 쓰고 안철수가 과거에 국민의당을 녹색 돌풍을 일으킬 때 그 방법을 쓰고 한심한 놈이죠. 끝났어요. 얘는 끝났어요.